고교 학점제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서 어떤 분위기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윤석열이 월성원전 관련 수사를 그 중재랑 상관없이 막 지르는 상황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 청와대 내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검찰개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인사 의견을 내는 어떤 뭐 권리라면 권리일 거고, 왜냐하면 그게 법에 명시는 돼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라고, 그것들이 상당히 좀 무시되는 형태로 간 게 아니냐, 나오고 있는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의 인사 의견권을 받아줄 법도 했는데 윤석열이 월성원전 수사를 그냥 맥락 없이 계속 고를 해버림으로써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의 인사가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 뭐 신현수 그 수석을 일단 곤란하게 만든 사람은 청와대나 박범계 장관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의 반항이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있을 때 윤석열의 반항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 거를 아는 상황에서 뭔가 청와대나 검찰의 조율이나 이런 어떤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나 법무부에서는 신현수 수석을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뭐 이렇게 배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수 수석이 제대로 활동 못한 것은 윤석열이 어떻든 간에 좀 이 신현수의 중재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았다. 뭐 본인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 치고 나갔던 어떤 다른 거였던 간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수석이 이제 어쨌든 국정원에도 있으셨고 검찰에도 있으셨고 하면서 그 이번에 그 됐을 때 약간 그 중재자 역할, 또 검찰을 약간 좀 조율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했었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를 그 밥그릇을 찼다.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는 아예 그냥 신수석에 대해서 약간 소설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계속 내용을 내가 듣고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을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꼴통인 거죠. 아, 이건 우리가 안철수 맛이라고 하는 것처럼 윤석열 말만 들었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중재를 조금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입지가 완전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냥 본인의 입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확 지르면서 뭐 물론 기각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조중동 등에서는 신현수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패싱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사실은 조중동의 프레임하고 다르게 중재를 해보려고 하면 뭐하냐. 청와대 겨냥한 수사를 바로 질러버리는데 그러면 청와대 내에 있는 참모들이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의도적으로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윤석열이 뭐 이성윤을 잘라주세요, 한동훈을 올려주세요 하는 그 의견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신현수나 이런 부분,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신현수 수석을 공격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든 간에 뭐 대검 참모들도 뭐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그거를 대검 참모들도 좀 이렇게 징계 비슷한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고, 교체 요구도 안 받아들여졌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금 부릴 수 있는 부하들이 거의 사실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기도 뭐 7월 24일이면 끝나게 되고, 청와대에서도 어떻든 간에 인사 의견만 들었지 반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송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얘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한 2개월은 또 검찰총장 하마평 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점점 빠지는 데다가 자기 스스로가 셀프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느낌, 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아무 맥락도 없이 박범계가 민정수석실이랑 뭐 이렇게 서로 협업 형태로 신현수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신현수 민정수석 그 사태 관련돼서 뭐 오늘 뭐 한 3가지 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광철 마이크 꺼지면 비서 작가님 마이크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오나요? 네. 그 지금 신현수 수석 그 사이에 관련돼서 한 3가지 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하고 갈등설. 근데 민정비서관은 실은 직책상으로는 저기 그 법무부 인사와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그 갈등설인데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했었고요. 두 번째는 박범계 장관이 그 독단적으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이번에 좀 확신을 가지고 이번 인사만큼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민정수석의 의견을 좀 배제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추론이 뭐냐면 아마 그 신현수 민정수석은 약간 그 윤석열과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쪽으로 그냥 원만하게 그 연착륙해서 너 퇴임하는 걸 하자. 그다음에 너의 요구사항 가운데 너 명분 살 수 있게 몇 개를 내가 받아주겠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중앙지검장이 그냥 이렇게 그냥 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등검사장을 한번 올려보내서 어차피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서로 명분을 축적하는 쪽으로 뭐 내가 조율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던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아마 그 기조로 인사안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배제당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출근한 후에 연차를 썼다고 그러니 오늘과 내일이 그 연차 휴가라고 하니 월요일 날 출근해서 어떤 그 태도로 보일지를 보고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현수를 문재인 정부 최초의 검사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 때의 의도는 분명히 뭐랄까요 레벨이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검찰 개혁에 뭔가 좋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임명했을 텐데 자존심 상한다 또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가게 만드는 그 행위가 신현수가 뭐 얼만큼 지금 언론의 프레임에 억울하든 상관없이 정말 부적절한 어떤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진짜 어떤 사람도 검사는 검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검찰 출신이어서 변호사를 해먹든 뭐 해먹든 간에 지들 간에 영원히 계속되는 그 사실상의 검사 동일체를 민주정권 때는 좀 뿌리치고 그 뿌리친 상태에서 시대적 대의 검찰 개혁 등에 좀 같이 협조해주면 좋을 텐데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워딩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정말 아주 불편한 행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민정수석으로 올렸던 이유를 자기가 들어갈 때 야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실이 나를 대우해 줄 거라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았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면 사실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때는 자기 의사 표현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좀 해주면 좋은데 못해 먹겠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 좀 그렇다. 저도 그 참모라는 게 사실은 참모라는 게 이렇게 의사결정권자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이 사람 자기가 뭐 산더미 같은 서류를 준비했지만 이 사람은 그거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참모의 역할일 텐데 그런 거 관련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참모는 말씀대로 그 귀와 머리는 있지만 입은 없어야 한다라는 게 참모에 관련된 그 역할인데 저는 굉장히 이게 그 지금의 일련의 사태가 가장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어찌 보면 그 또 인사 실책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신 수석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안타깝고
비난하고 싶지만 이렇게 비난하면 그 안에 또 우리 안에서 레임덕을 조금 가속화시키는 모습처럼 보일까봐 되게 두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수석이 그 말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실은 신수석 발언이 아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누가 그 주장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유념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그러면 조국 장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조국 장관한테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민정수석을 시켜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 같은 분도 계셨고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련된 의견권 이거 배제하자. 이게 실제로 이게 만들어졌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인사권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윤석열이 초창기 검찰총장일 때는 야 검찰총장 의견 좀 들어줘. 요 느낌이었다면 그래 들어줬더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의견권을 안 들어준다고 법무부 장관 앞에 다리 쩍 벌리고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그리고 또 그거 안 들어주면 보복으로 다른 수사를 해버리고 차라리 완전히 분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검찰총장은 이제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수사권까지 뺏기는 상황. 검찰총장은 이제 공소청장으로서 재판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는 일종의 권리라면 권리인데 의견권을 배제하겠다까지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정말 대단하십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주자십니다. 진짜. 엑스맨. 이제 발본 세곤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기득권이나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발본 세곤하자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 검찰청법에 보면 정말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듣기만 하고 정말로 전체적인 걸 다 보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정말 내 말 왜 안 들어줘? 내 말 들어줘야지 들어주지 않으면 끄댕이질 할 것처럼 하는 검찰 행동에 관해서 여당에서 끝까지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 정권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한 통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이고 후배 중에 가장 말 잘 들을 만한 사람들이 검찰총장 되는 구조였는데 드디어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검찰의 순혈주의가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혈주의를 깨는 대신 검찰을 잘 알고 있는 검찰총장 측의 입장을 좀 우리가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갔던 건데 지금 마치 그게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인사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마치 내 권한이다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더 많은 권한을 지금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처럼 보여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걸 그 문구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을 반영해 줘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견은 들을 수 있다. 다만 그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예 그거 없애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 때문에 주어졌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그래야 권력이 예속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명박 때 국정원과 검찰이 한통속 되면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온갖 사찰을 다 쉴드 쳐주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쉴드 쳐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속되어 있는 완전히 권력의 개. 어쩔 때는 마치 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외치는 정말 선택적으로 어떤 정의를 발동하는 이자들한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주면 또는 인사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중립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전에 앉아왔던 패단을 좀 보완하고자 해서 이런 의견권을 줬는데 이것을 아예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사권이 이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쨌든 인사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파벌 싸움이라든지 줄 세우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수사라든지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또 검사들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그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것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 그 이대하신 성렬이 형 때문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잡소리가 나오고 검찰 편을 드는 뭐 소위 기득권 언론들이 있긴 하지만 대세를 어떻게 그냥 하다가 계속 가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공소청법 발의한 부분도 그렇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으로 끝내면 안 되고 중대범죄 검찰이 가져간 6개 범죄는 검찰에서 따로 띄어가지고 따로 수사하겠다는 뭐 소위 중범청 또는 중수청이라고 부릅디다만 거기다가 지금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련된 의견권까지 배제 완전히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몸통 놔두고 대가리 앞다리 뒷다리 꼬리 다 뛰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검사들도 서로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눈치 게임에서 1, 2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예전 같으면 하다못해 뭐 6개월이나 4개월 전만 가더라도 막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이프로스 뭐 거기서 막 글 쓰고 막 이런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제가 그런 뉴스를 못 봐서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 자체를 못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지금 예전하고 다른데 이거 지금 잘못 내가 행동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이런 예. 부분에서 표명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들도 그전에는 엄청난 그 뉴스를 쏟아내다가도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전만큼의 방대한 내용은 아니라 물론 선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전만큼 방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언론들도 자기 죄를 네 죄는 네가 알렸다라는 것처럼 본인들이 찔리니까 나중에 이거에 문제가 되면 본인들의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다음 대선 당선되시는 다음 대통령은 좋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 2년, 다음 대통령 2년이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면 범여권 세력이 한 180석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법안 만들어서 개혁하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오면 컨벤션 효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선 당선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그러면 그냥 무리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대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렬이 형 고마워. 성렬 땡큐.